안녕하세요. 강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0번 커스텀 리그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WS 커스텀 카메라를 활용해서 역동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르노이 프랙처를 이용한 유리 파편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샷 405번을 하면서 기본적인 메카닉 애니메이션하고 텍스처, 라이팅, 그리고 컴포지팅까지 우리가 해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고 연출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번에는 샷 410번의 카메라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카메라가 모션 그래픽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샷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다른 샷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샷 410번 하고 샷 420번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는 제출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샷들의 연출적인 부분들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작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재미있게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 4D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샷과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는 로테이션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샷 405번에서 뒤에 점점점 배경이 빨라지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들을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켜준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S 카메라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셨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캠 여기 아래다가 일단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5프레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연산해 주는 부분이 조금 프레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마이너스 120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0도에서 한 70프레임 정도 갔을 때 마이너스 360도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될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타임라인 창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선택한 애니메이션만 볼 수 있도록 오토매틱 모드하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처음에 빵 하고 갑자기 빨리 돌았다가 한 10프레임 정도 갔을 때 빨리 돌았다가 점점점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눌러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각도를 유지한 채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B를 눌러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10프레임 정도는 빠른 속도로 확 하고 움직이다가 10프레임 뒤로 15프레임부터는 이렇게 약간 슬로모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에서 정말 많이 봤을 텐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함으로써 주제부를 더 보여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정보나 타이틀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면 읽을 시간을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션 그래픽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봤고요. 로테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볼 수도 있겠냐면 일단은 카메라 디스탄스들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포컬 랭스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4로 더 와이드로 있다가 한 10프레임 정도 갔을 때 36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카메라의 줌 렌즈를 이렇게 확 당겨서 물체가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제 차량에서도 줌 렌즈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트가 커지고 점점점 로테이션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H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테이션 되는 부분하고 포컬 랭스까지 해봤는데, 이 부분 말고도 더 과장시켜주기 위해서 카메라의 디스탄스도 우리가 움직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1300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확 당겨줬다가, 그리고 한 60프레임까지 갔을 때 카메라 디스탄스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디스탄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 부분 이렇게 눌러주면은 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0을 눌러주면 핸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줄여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확 하고 커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주제부가 어느 정도로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360도로 이렇게 맞춰준 이유는 이쯤에 갔을 때 이제 카메라가 포지션 전체 컨트롤러가 Z축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브젝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연출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카메라 디스탄스를 60이 아니라 한 70프레임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Z축을 한 60프레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널 카메라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여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Z축 H 눌러서 한번 보게 되면은 점점점 빨라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빵 하고 갔다가 점점점 확 하고 가는 연출까지 우리가 아주 쉽게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디스탄스하고 포지션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끝나고 나서 Z축이 움직여도 되겠지만 이 두 부분이 겹치게 되면서 훨씬 더 스무스하게 카메라 리그 안에 디스탄스하고 전체 포지션 자체가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카메라의 롤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한번 제작을 해볼 텐데, 제가 롤을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 때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조금 더 공간을 길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카메라들을 틀어주고 각도를 바꿨을 때 우리가 오브젝트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롤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히 다이나믹한 연출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롤을 지금 처음에 간 것과 약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점점점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90도까지 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카메라가 마치 이렇게 되면서 뒤에 배경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카메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을 해봤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롤 같은 경우에 그래프에 손을 봐줘야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슬로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금 물체를 잘 봐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홀드를 길게 시켜주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파트에서 액체나 파티클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약간 홀드를 이렇게 시켜줬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핸들이 너무 이게 완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멈추는 느낌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핸들의 각도를 조금씩 조절을 시켜 주시면은, 이게 만약에 60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서 시작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멈추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의 각도들을 조금씩 조절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멈췄다가 캡슐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뒤에 배경까지 가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이트 요런 부분들도 살짝 움직여 줘 가지고 각도를 바꿔서 아랫부분의 디테일들이 조금 더 잘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만 위에서 각도를 보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통과하는 부분이 조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Y의 위치를 살짝 내려준다든가, 자 여기서 카메라 컨트롤의 하이트를 다시 조금 내려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 주셔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물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만 포지션이나 각도가 바뀌면은 더 이뻐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치들을 조금씩 변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로테이션의 그런 어마운트나 이런 거를 볼 때는 한번 빵 하고 가까워졌을 때 지금 이런 빨간 라이트가 근경 앞으로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전 샷에서 우리가 라이트들이 얼굴 주위를 한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방향성을 맞춰주면서 또 라이트들이 돌아가니까 샷들도 더 잘 붙어 보이고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빵 터지고 한 번, 두 번 하고 슝 하고 빨려 들어가니까 더욱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각도를 맞춰 놨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각도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타이밍에 맞게 씬마다 조금씩 각도들을 바꿔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샷인 만큼 여기서도 우리가 카메라에다가 쉐이크를 조금 더 넣어 볼 수가 있겠죠. 카메라 자체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타겟 포지션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태그에 바이브레이트를 넣어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포지션 부분에 또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키를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키를 꼭 찍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인데 아마 너무 셀 거예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세고 한 11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티가 안 나네요. 333. 그리고 이게 지금 널들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지오메트리 온리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확 하고 가까이 갈 때,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10, 10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앰플리튜드를 10으로 해주고 이제 슬로우머가 시작될 때는 그때는 줄여주는 거죠. 333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쭉 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확 지나가게 되면서 슬로우 모션이 끝나고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럴 때는 68에서 지금 80 프레임까지 갔는데 여기서 한번 10, 10, 10 이런 식으로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빵 하고 앞에서는 세게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세게 들어가는 부분을 연출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라이브로 한번 카메라를 진행을 해봤는데 원본하고 완전히 똑같기는 힘들겠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쿵 하고 들어와서 천천히 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모션 그래픽을 하시면서 극적인 연출들을 하실 때 WS 카메라 리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샷에서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가 깨지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추가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는 파티클하고 그리고 리퀴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이 유리 깨지는 것과 따로 제작이 되었고 엑스파티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지는 부분의 애니메이션, 특히 슬로모 같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유리가 앞에 있을 때 이 글래스 부분에 비지빌리티를 켜줬다가 비지빌리티를 꺼주고 그 다음에 깨진 유리로 교체를 시켜가지고 이 비지빌리티를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유리가 깨져서 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이 부분의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깨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린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캡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리의 두께를 더해주기 위해서 클로스 서페이스에다가 실린더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सब디비전은 필요 없겠지만 한번 그라운드 쉐이딩으로 보면은 thickness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로 이런 식으로 넣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보고 싶다면은 이 실린더의 오브젝트 이 부분의 로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세그먼트들을 조금 더 올려주면은 조금 더 곡면이 자연스러운 글래스를 얻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로노이 프랙처를 Alt를 누르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위에 하나가 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로노이 이 프랙처 많이 사용을 하셨겠지만 이 포인트 어마운트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유리들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을 움직여 주는 거에 따라서 또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나 집중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변경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랜덤 값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줘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해서 간단하게 슬로우 모션 느낌을 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펙터 제가 3개를 썼습니다. 어떤 거를 썼냐면 푸시 어파트, 그리고 랜덤 이펙터, 그리고 타임을 썼는데요. 이 3개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푸시 어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한 20 정도? 요 정도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스트렝스로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레디어스를 그냥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씩 밀어내면서 떨리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는 스트렝스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5프레임에서 스트렝스가 0이었다가 15프레임에서 빵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까지 조금씩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해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H를 눌러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빵 하고 터질 때 터지는 순간이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 터지고 나서 여기부터 슬로우 모션이 들어갈 거니까 조금 천천히 되었다가 슬로우 모션이 풀리면서 점점점 빨라지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빵 하고 터지고 천천히 밀려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더해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밀려나갈 때 사실 이 부분이 로테이션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랜덤 이펙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테이션 부분을 조금 만져주겠습니다. 이 로테이션이 안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펙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랜덤 이펙터 그리고 타임 이펙터 이 부분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타임 이펙터를 끄고 보게 된다면 랜덤 이펙터만 있을 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기는 하지만 이 로테이션들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 이펙터에서 로테이션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봤을 때 빵 하고 터지고 천천히 돌아가는 오브젝트들이 더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멀어지는 부분 또한 랜덤 이펙터에서도 자 포지션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조금씩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푸시업 파트에서 줬던 애니메이션을 줬던 부분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가서 약간씩의 애니메이션 차이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면은 조금씩 다른 로테이션과 그리고 포지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줄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타임 이펙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터지는 애니메이션도 아주 손쉽게 해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실린더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이즈라던가 보로노이 프랙처에서 양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손쉽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서 옆으로 빵 하고 터지는 부분이 플레인 이펙터, 랜덤 이펙터, 타임 이펙터 이렇게 이용이 되었고요. 사실 푸시업 파트하고 플레인 이펙터하고 거의 같은 기능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이펙터에서는 한쪽 축을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로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두 부분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지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깨지는 애니메이션이 함께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애니메이션과 이 슬로우 모션 느낌을 더 잘 살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카메라들이 지나갈 때 앞으로 이런 오브젝트들이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은 공간감이 더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씬을 볼 때 근경과 중경, 원경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번 시간 카메라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지는 유리 애니메이션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샷에 이어서 카메라를 받아줘 가지고 다른 씬에서 마치 하나의 샷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